그러면은 성관 씨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방향이 뭐 아주 멀리까지는 아니어도 5년, 10년 후에 그리시는 그림이 있나요? 출마. 아이, 대통령은 내가 만든다. 킹메이커. 보통 이런 질문을 하시면 네. 그런 거를 좀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 같은 데서 이런 질문 받으면 바로 출마할 생각은 없고요. 이러고 네.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저 막 이렇게 막 계획이 있고 목표가 네. 있고 제가 그런 친구들끼리는 그런 말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저는 삶의 목표는 딱히 없고 목적만이 있다. 약자들을 좀 도와주는 삶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뭐 그게 정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뭐 성직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라 생각을 하는데 뭐 목표 딱히 그치, 사실 목표를 그렇게 둘 필요는 없네요. 맞아. 그래도 사실 제가 물어본 의도는 그런 거였어요. 만약에 정치 쪽으로 계속 가서 내가 출마를 하고 내가 그쪽으로 본격적으로 나선다 하면은 펀드레이징 해주려고. 여기서부터 편집하고 다시 시작할까요? 근데 안 한다니까. 근데 안 한다. 나 해줘, 나. 나도. 나 어려워. 아니, 근데 약간 목표보다 내가 내가 생각하는 옳은 방향,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이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고 공익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뭐 정치를 할 수도 있고 뭐 이게 그건 뭐 진짜 자연스러운 거니까 모르니까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건 정말. 모르는 일이죠. 근데 정치를 한국 정치도 그렇고 보면은 항상 준비된 사람한테는 어떻게든 기회가 오더라고요. 어떤 형태로든. 계속 이 사람들 출마시키려고 네.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그래. 정치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오히려 그냥 우리랑 목적성이 이빨이나 있는 그냥. 목적성이 있는 것보다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뭐 좋은 정치인들이 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시는데 네. 그 부분에서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사정과 그 스킬셋 있잖아요. 언어와 그 고급 언어와 언어뿐만이 아니라 그냥 문화와 그거를 다 아는 그 부분을 단순히 출마하는 정치인으로 썩히기에는 좀 아깝다. 사실 그치. 어떻게 되게 나는 더 큰 뒤에서 이제 약간 더 무서운 약간 킹메이커? 마피아 같은 느낌의 킹메이커보다도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그 전체 미국과 상황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야기를 다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정치인이란 거는 그냥 그 로컬의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 제너럴리스트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컨설턴트 지금 어떻게 보면 만들어 나가시는 길들이 굉장히 스페셜한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기 힘든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 정치인들이 뭐 미국 오면은 사실 제일 먼저 도움을 구할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니까 거기서 되게 많은 좋은 역할들을 할 수 있을. 진짜 나는 예를 들어서 뉴스공장에서 전화해갖고 미국의 사정 물어볼 때 그 말도 안 되는 사람 뭐 잘못 걸어가지고 예를 들어 전에 우리 옆 동네 시장 맞다 걸었잖아요. 맞아. 펠팍 시장한테 근데 그분은 뭐 잘 몰라 그런 거 그냥 정말 충실하게 그냥 펠팍 일에만 신경 쓰시는 양반이 예전 지금 분 말고 지금 우리 저기 성당 분이잖아요. 그분 말고 그 전에 맞아 있던 그분 뭘 잘 모르셔. 아니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한국 그거를 잘 몰라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사람 뭐 김어준이라면 뭐 그게 너무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을 그때 그거 LG 그거 시위 있잖아요. 그 블랙 라이스 매터 그것 때문에 아마 그랬나? 그 연결했었을 거야. 근데 전혀 그거 아무 생각 없는 분한테. 그러면서 계속 이거 시장님이 주최해서 하신 거죠? 막 약간 이렇게 몰아가니까 되게 아니요. 본인이 사회자가 의도하는 답변이 계속 안 나와.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한국의 그게 어떤 방송인지도 모르고 그쪽 거는 쪽도 모르고 약간 그런데 그런 거는 공부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알아야지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런 구심점이 되는 거가 되게 중요한 저는 스킬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다들 칭찬만 해주시고 좋게 봐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근데 아까 뭐 주력 분야, 뭐 전문 분야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올해는 컨설팅을 다른 펌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맞다. 이것도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네, 여기 펌에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자문을 하고 했던 것들, 뭐 입법 전략을 수립을 하든 뭐 스피치를 쓰든 대부분의 공통 분모는 이제 소수자 포용 정책 관련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사회적 약자의 민권을 더 보호하는 쪽으로 법안을 설계를 할 것인가, 그런 사회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극복하는 법안이나 스피치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자문을 했었는데 그거는 사실 뭐 한국에서는 수요가 많이 없는 것이고 한미 관계 이런 거보다는 미국에 사는 이제 미주 한인 이민자 사회 뭐 이런 때를 위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뭐 출마는 별로 관심 없지만 항상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답답함도 느끼는 부분이 우리 동네의 정치인들, 한인이든 아니든, 그리고 또는 정책이 그런 것들에 너무 무심하거나 무지한 경우가 많다는 데서 답답함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지난 에피소드에도 처음 시작할 때 아까 빅토리아 말씀도 하셨고,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먼저 내고 방향을 좀 제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정치인이라던가 지역사회 리더. 지도자, 그런 분들이 별로 안 보여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역사회 리더라 생각하면 사업을 성공을 하신 분, 그렇죠. 뭐 이름이 많이 알려지신 분, 뭐 이런 분들 위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은 많이 없고, 일단 될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분들께 이런 거를 좀 자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은 것 같다. 그게 우리 커뮤니티에 좋은 거다. 그리고 이런 거 말씀을 하실 때 이런 표현은 좀 지양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좋다. 이 표현을 정말 모르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의도는 좋으나 그래서 의도치 않은 배척과 이런 편견이나 차별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자문을 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제 역할이 이 동네에서 충분히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 정치가 됐던 기업이 됐던 이제 컨설테이션을 받으려고 이제 그런 그룹들이 이제 클라이언트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런 다양성, 포용성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이제 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법안도 만들려고 그러고 뭐 그런 거니까 굳이 그냥 미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 있는 그런 분들이 클라이언트가 돼서 이제 많이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한국의 정치인이 됐던 무슨 정당이 됐던 아니면 기업이 됐던 그런 거에 벽은 좀 못 느껴보셨어요? 그러니까는 미국과의 차이점. 내가 아무리 미국에서 정치 컨설테이션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디맨드가 있어서 나를 찾았지만 이 사람들을 참 이해시키고 설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확실히 소수자 관련된 이슈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 벽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공감되는 표현인데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는 어쨌든 소수자잖아요. 어떤 정의를 써도 이민자고 아시안이고 근데 한국에 가면은 어쨌든 저는 다수 기득권 집단에 소속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남자고 영어도 할 줄 알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인 특권이랄까요? 이런 거의 차이가 저는 바로 느껴지지만 한국에서 계속 살아온 사람이고 또 뭐 경제 사회적으로 이제 중간 이상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고 특히 정치인이면 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를 머리로는 알지만 직접 실감해 보신 경우가 드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차별을 한국에서 살면서 안 받아봐가지고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차별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나 동의 못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릴 때는 참 힘들어요.
근데 컨설팅을 할 때는 보통 그런 주제로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런 주제로 의뢰가 별로 안 들어와서 관심 별로 없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런 주제로 활동하시는 분들 가 전문가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저기 내수 시장이 또 있긴 있죠. 내수 시장 굳이 이렇게 그렇죠. 수입해서 쓸 것까지. 홍성수 교수님도 계시고 근데 뭐 다른 여성학자들도 너무 많이 권기명 김현영 분도 계시고 많으니까 학자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여쭤보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걸 물어봐요? 한국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 비슷한 결로 한국 회사에 지금 자문이요? 자문 그거를 하시잖아요. 한국 회사에 이렇게 맞습니다. 그거에서는 어떤 일을 그럼 주로? 의뢰 받는 것마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이번 주에 워싱턴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리포트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좀 일종의 기자 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좀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보고서를 써드리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키플레이어들은 누구며 어떤 법안이 있으며 그 법안들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의회에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떠냐 이런 거를 뭐 한 10장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리고 그런 질문이 다양하죠. 뭐 지금 관세가 또 굉장히 핫토픽이었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냐, 누가 주도하고 있냐, 뭐 철강업계는 어떨 것 같냐, 뭐 원자력은 어떠냐, 뭐 등등등 다양한 분야에 그 주제 산업군도 있지만 뭐 법안이나 법에 대한 질문도 있고 인물에 대한 질문도 있고. 완전 저기 돈 되게 많이 모이는 그런. 아니, 나는 그런 걸 법무법인에서 궁금해하는 것도 사실 잘 몰랐죠. 사실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에서 로비 업무나 정치 컨설팅 업무를 하는 곳들은 컨설팅 펌, 로비 펌도 있지만 대부분 가장 큰 곳들은 로펌에 속한 로비팀 또는 정책 자문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통상적인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펌에 있는 한 팀 이런 식으로. 저희 로펌 말고도 한국의 대형 로펌 중에 이렇게 미국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는 곳이 몇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저희가 제일 잘합니다. 막간의 광고. 왜냐하면은 다루는 사건들이 정말 종이 한 장의 그 차이로 이기고 지구가 결정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막대한 차이.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챗GPT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정말 이곳의 상황을 알고 그쵸. 느끼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사실 이런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서는 휴민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왜냐면 이거는 완벽하게 퀄리티의 문제인 거지. 그쵸. 퀀티티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런 사람은 단순히 돈을 많이 들인다고 그런 사람 필요해 한다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양이 필요할 때는 트럼프한테 물어보고. 챗GPT처럼 얘기를 해야 돼. 맞아. 그게 맞건 틀리건 그냥 맞건. 근데 소수자나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이제 도움을 주는 거에 관심이 많으신데, 나는 저는 그냥 몰라서 한 얘기예요. 미국에 살면서 이제 한인으로서 여기서 정착을 하려면 사실 종교 집단과 관계성을 갖는 게 사실 제일 내가 여기 뿌리 내리기에 용이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뭐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아요. 왜냐면 뭐 일가 친척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들 이제 뭐 교회든 성당이든 다니는데. 절도 갔잖아. 절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가는데 가면은 되게 거기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그러니까 되게 다들 항상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런 그 마인드는 엄청 투철한데 그분들이 보면은 뭐라 그러지? 차별의 언어가 진짜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아주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무슨 차별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대화를 시작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것들을. 그게 뭐지? 나 오늘 본 건데 아주 정말 뭐 나쁜 동성애가 아니라 뭐 인종차별 이런 마음은 없어.
되게 착한 사람이야. 사람들 다 너무 좋은데 그냥 오늘 할렘 어디 쪽 갔는데 흑인들 없어서 참 다행이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해줘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문화들도 일단 있고, 그리고 되게 이제 좋은 분이라고 알고 있던 지인들이 그냥 교회가 딱 걸려져 있으면 이건 아닌데 방향의 글을 쓴다던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약간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게 이 교회라는 그런 종교 단체들이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거기서 되게 질문이야? 아니 내 생각을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공약하기 쉽고 접근하기 쉽고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룹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 정리하면 전에 정리 좀 해줘. 고맙다. 성당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매뉴얼인가? 그런 거를 작업을 하셨었어요. 저는 후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국 교회는 되게 컨설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왜냐면 미국에만? 근데 한국 가서 지금 컨설팅 하실 수 없으니까. 여기 한인을 왜냐하면 활동하시니까.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점점 안 가고 네. 그리고 그런데 미국 교회는 오히려 더 룸을 많이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도 있는데 그냥 전통적인 한국 교회들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 거기에는 되게 스트러글링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점점 더 보수화되어 가고 젊은 사람들은 안 찾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컨설팅을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랄까? 종교단체라 이건 어렵겠다. 종교단체는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한 목사님 딸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바로 그냥 FM으로 목사가 되신 분이 아니고 나중에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뒤늦게 40살이 넘어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 커뮤니티 안에서 굉장히 스트러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절대 꺾이지 않는 그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나갔다가 목사님들하고 다 연락 끊고 왔대. 약간 그런 분인데 저는 관심을 늘상 보고 나 나름대로 또 크리스찬으로서의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 얘기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차별에 그리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런 잣대를 들이미는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성경의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성경을 구약하고 신약으로 나눠서 중간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사람들한테. 그죠?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서는 율법을 이것도 하지 말아라. 이건 뭐 해라. 이렇게 정말 그냥 원바이 원 다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잖아요. 세상을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 후에는 그게 그냥 범사랑의 그 유니버스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 가시고 나서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아직 구약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한 거.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것들을 고지곧대로 지키면서 맞아요. 그것만 따르지 정말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라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모습은 그러니까 알맹이는 빠진 거죠. 그래서 당신이 컨설팅하는 거야 지금.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오랫동안 연구했다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동네 되게 리버럴한 동네잖아요. 근데 그때 가끔 이제 한 7월이 되면은 6월 되면은 이제 프라이드 먼트. 네, 그 레인보우 그거를 깃발을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붙여놓는데 어떤 사람이 저희 동네 한인 커뮤니티가 그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거에 대한 불만을 막 글을 써놓은 거예요. 나만 불편한가요? 시리즈. 그러면서 막 그런 글을 무지개 깃발. 근데 이제 거기는 보통 이제 학부모들끼리 이렇게 한인 학부모들끼리 모여 있어서 서로 이제 좀 조심하는 그런
단톡방인데 거기다 그걸 탁 올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아닌데 싶은데 다들 이제 뭐 한국말이 그렇게 뭐 유창하지 않거나 이런 분들도 있고 뭐 나같이 그냥 뭐 말해 뭐해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자코가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서 거기다가 이런 글을 쓰는 거 너무 불편하다 여기다 쓰지 마라 라면서 이제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났나? 근데 이제 애들 거의 졸업 시즌이어갖고 이제 우연찮게 이제 저희 아이 또래 학부모들을 만났는데 저를 이렇게 보더니 그 아버님이 거기에 글 쓰신 거 보고 자기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자기도 되게 반대 의견이긴 했는데 내가 이렇게 표현을 못했는데 자코님이 그거를 정리정돈해갖고 딱 의견을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막 자기 팬 됐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스레드에 그분이 또 맞아요. 글을 쫙 올렸는데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코님이랑 제가 연결이 된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6월 초에 오랜만에 브로드 애비뉴 리오니아 지나갈 일이 잘 없는데 지나가면서 리오니아에서 이런 것도 걸었네?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스레드 들어가니까 또 어떤 그 분이 굉장히 길게 막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 내가 한마디를 할까 참을까 이러고 있는데 몇 시간 뒤에 누가 굉장히 이렇게 스타카토로 이렇게 공격을 넣으셨는데 그분이 자코님이셨어요. 근데 그게 자코가 이제 이미 단톡방에서도 한마디 했는데 그것도 스레드에 올렸고 근데 거기에 댓글이 한 200개, 300개가 달렸는데 제가 그거 읽어봤는데 진짜 댓글이 그분을 돌려까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아무튼 막 그랬는데 제가 그분이 이제 자기 본명을 써놨길래 그분에 대해서 구글링을 해봤어요. 근데 딱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뭐 어디 이렇게 아무튼 뭐라 그러지? 그 집사님 위에 뭐 있죠? 권사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뭔가 신념이 너무 강해서 이러는 건가? 라는 생각을 진짜 크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동네 이메일에도 한번 돌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동네는 그 이메일이 있거든요. 이메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하여튼 짱이에요. 근데 누가 그 페티션을 받은 거를 그 이메일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이메일에다가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주소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유가 거기에 거의 한 50명 정도 된 사람들이 사인했는데 다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한국 사람들한테만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동네에 있는 시니어 하우징 가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서 사인한 거예요. 그것도 되게 한국적이네요. 예, 완전. 그리고 비즈니스 김건희가 하던 건데 비즈니스 다니면서 여기에 있는 한국 비즈니스 다니면서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나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주인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일하는 애가 누가 와서 해달라니까 그냥 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스토어는 그냥 와가지고 막 해달라고 하니까 뭔지 모르고 했다가 뒤늦게 쫓아가서 나 그거 안 한다고 지워달라고 그랬더니 이름만 지우고 주소는 그냥 남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고 뭐냐 약간 이렇게도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요점은 크리스천하고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서는 쉣 진짜 이러다가는 동네에서 한국 사람들 되게 미움받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단체 방에서 말을 하고 스레드에서도 썼잖아요. 그 이유가 좋아하는 그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한국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내는 순간에 페티션이 되는 순간 그게 저 한국 놈들은 다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대표성을 가져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는 너무 마음이 막 콩콩콩콩 뛰는 거예요. 사실은 레인보우 플래그가 걸려있는 동네가 우리한테는 안전한 동네잖아요. 그렇죠. 네. 그 동네야말로 이민자들이 마음 놓고 차별 덜 받고 살 수 있는 동네인데 이게 역차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차 몰고 업스테이트 가다가 동네에 마가 트럼프 이거 딱 써 있으면 살짝 긴장되죠. 이 동네에서는 내려서 주유하면 무섭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역차별하다 못해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메이어한테 갖다 내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더니 그 당사자분이 짜장 나타나셨어요. 아니 너네들 지금 왜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제 되게 골 때렸던 게
말을 하면 할수록 되게 게링 월스가 되는 게 저거 누구 돈으로 했어? 다 우리 텍스머니로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언제부터 누가 저거 어프로브 해가지고 달기 시작했어? 약간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다? 뭐 누구 저거 얼마 들었는지 알려줘. 내가 줄게. 약간 이러는 사람부터 이제 굉장히 얘기가 산으로 가기 시작해서 그렇지. 내가 가만히 못 있겠어서 나도 장문의 이메일을 적었어요. 근데 나는 그분을 당사자분을 직접적으로 아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진 않지만 나도 코리안이고 이민자고 크리스찬인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메일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산에 에베레스트 갔어. 정치를 세게 하셨네요. 그래가지고 나도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이렇게 신경을 약간 끄고 있긴 있었는데 그런 니자님이 물어본 그런 크리스찬하고 그거는 굉장히 정치 컨설턴트로는 대답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종교가 얽혀 있으니까.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또 자기 의견이 있을 수는 아니 있잖아. 그렇지. 그렇긴 하지만 그거를 뭐 얘기는 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내 생각으로 오랫동안 연구한 내 생각으로는 이게 교회 안에서의 자정작용이 필요해. 뭔가 이게 깨달음이 와야 돼요. 지금 너무 혼탁해져 있어 그야말로. 그러니까 나의 자세는 어떻게 할지는 대충 알겠어. 근데 그런 사람을 대했을 때 인펄슨이든 아니면은 소셜에서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맞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런 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대화를 너무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왜냐면 저도 관심이 많이 가는 주제고 근데 자코님 질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언쟁을 하고 사람한테 뭐 이거는 잘못됐어 하고 짚어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감정적으로 이렇게 용량이 정해져 있고 하니까 상황마다 그거는 다를 것 같은데 근데 누군가가 그런 언행을 하면서 누구의 안전에 위협이 갈 수도 있잖아요. 또는 이렇게 성소수자인데 아직 스스로 아우팅을 안 한 사람을 어쩌다가 아우팅 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내가 개입을 해서 보호를 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저는 원래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레인보우 플래그 있는 동네가 우리한테도 안전한 동네 아니냐고 하신 게 너무 인상 깊은데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니자님 질문하신 거에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사실 많은 한인이 또 한국 사람이 특히 동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스스로를 소수자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약자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나의 권리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소득이 중간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잘 벌어 먹고 사는데 왜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 오히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스스로가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때는 나 소수자인데 약자인데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죠. 근데 예를 들면 흑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이런 당사자거나 그 사람들의 가족 친지인 경우는 우리 소수자고 우리 권리가 보호받아야 되고 보장받아야지 굉장히 좀 금방 그렇게 생각이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인종만 두고 봤을 때 아시아계, 특히 동아시아계는 중간 마이너리티라고 많이 하거든요. 미들맨 마이너리티 또는 아너레리 화이트라는 표현도 많고 그렇죠. 명예백인들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소수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민권을 보호해야 되고 다양성, 포용성이 중요하다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가 틀렸어, 우리 소수자야라고 백날 말씀을 드려도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들려요. 네, 약한 거라. 그렇죠. 왜 피해자 빅팀 멘탈리티를 나한테 강요하냐 오히려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개인 단위에서 저는 고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거를 또 교회 또는 기독교가 들어가는 순간 기독교 소수자, 기독교 약자, 이거는 저는 원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이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소수자, 이웃을 성경 쿼트하는 거 되게 멋있는 거 같아요. 항상 몇 개 준비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이웃이 누가 됐든 간에 나의 형제고 자매인데 사랑하고 보호하고 같은 편에 서야지. 이거는 저 또한 제가 봤을 때 기독교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동의할 거예요. 근데 갈라지는 게 약자가 누구인가, 소수자가 누구인가, 이 정의가 범주가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거기서 항상 좀 언쟁이 생기는 것 같고, 특히 성소수자 이슈와 기독교 이슈는 너무나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도 장로교단이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맞아요. 갈라졌어. 그러니까 PCUSA랑 PCA로 갈라진 게 동성혼을 우리 교단은 인정을 할 것인가, 이것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한인 장로교회들은 PCA로 갔어요. 동성혼을 인정할 수 없다.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 특정 교단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쟁 중에 하나고, 저는 가톨릭 신자고 성소수자를 되게 엘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성소수자를 위한 재단에 또 자원봉사 많이 하고 기부금도 많이 내고 아까 말씀하신 기도문에도 후원을 했지만, 사실 저희 성당 안에서도 또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이걸로 굉장히 논쟁이 첨예하거든요. 그리고 뭐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하시기 전에 동성 커플에 대해서 사제가 강복하는 것을 허락을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은 이제 동성혼을 인정한다 이렇게 해석하신 경우도 있고, 또 한국에도 감리교 목사신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동성 커플에게 축복을 했다가 교단에서 출교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지금 소송을 2, 3년째 이어가고 계시는데 특정 교단이나 특정 교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마음이 아픈 게 왜 성소수자의 반대 개념을 기독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지. 맞아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도 성소수자가 있고 사실 가톨릭 사제 중에도 성소수자가 있거든요. 스스로 이렇게 공개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성소수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게 이게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별개인데. 그러니까 그 레인보우 플래그를 봤을 때 그거 이퀄 게이를 서포트한다. 게이 메리지, 게이 섹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작은 좁은 식견이라는 거죠. 사실은 레인보우 플래그가 의미하는 거는 많잖아요. 뭐 평등부터 시작해서 평화, 사랑, 여러 가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건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피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래도 못생긴 사람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긴 하지만. 말씀하신 김에. 네네. 제가 사실 레인보우 플래그가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은 성소수자의 권익을 보호를 함으로써 모든 소수자 약자의 권익을 함께 보호해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JFK가 했던 말 중에 한국어 번역은 여기 계신 분들 좋아하시는 유시민 작가가 한 번역이 제일 멋있더라고요. 네. 진보의 밀물은 모든 배를 띄어 올린다. 그래서 어쨌든 누구든지 간에 약자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면 다른 약자 소수자의 권익도 모두가 보호가 되고 증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권리는 사실 우리가 같은 파일을 두고 그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권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권리가 늘어난다고 나의 권리가 줄어드는 게 아닌데, 근데 대부분 내가 잃을 게 거나 좀 불안한 위치에 심리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있는 분들은 남의 권리가 늘어나는 거를 되게 경계를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나 또한 지금 불안한 지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인식을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아까 구약 얘기하고 신약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구약은 되게 직관적이어서 사람들이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이게 yes, no 체크박스 이게 분명하잖아. 그러니까는 거기에 멈출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그거와 또 기복 신앙과 이루어져서 저거를 따랐더니 누가 잘 됐대. 그러면은 그게 이제 미신이 되고 그게 되는 거야. 그냥 아이돌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중간에 일어났던 이벤트와 신약과 뭐 행서와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다 보니까 복잡하네요. 그러니까는 이게 단순한 얘기는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크리스찬, 특히 한국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 안에서의 자정작용은 정말로 필요한 정말로 안 하면 안 된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웃긴다고 그래야 되나? 다른 부분은 뭐냐면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한국 불교는 가보면 막 뉴진스님 막 그거 모르지. 콘서트 하고 또 불교 그쪽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조계종에서 퀴어 축제할 때 부스 만들잖아요. 거기 가서. 사실 그렇게 따지면 가톨릭 단체도 많거든요. 서울 퀴어 축제. 그런가? 근데 그렇다고 가톨릭 신자 모두 이걸 옹호하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 오히려 옹호하는 사람보다 안 옹호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동의 안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배척하는 그걸 드러내니까 그게 이제 차별로 보인다는 그리고 나는 그거의 시작을 아는데 우리 동네 레인보우 플래그 일의 시작은 아는데 이렇게 다니다가 꼴 보기 싫어. 이게 시작이야 진짜. 아 정말. 저거는 왜 맨날 저렇게 달아놓는 거야? 꼴 보기 싫어. 하면서 그게 이제 발전이 되면서 페티션을 만들어 돌리기 시작하고 내 마음 미터. 컨설테이션도 하고 성대묘사도 하고 뭐 다 하네 그냥. 그럼 근데 정말 그게 맞거든. 저거 괜찮아요? 나는 저거 꼴보기 싫어 죽겠어. 이렇게 시작된 일이니까 그게 한없이 얕은 거야 정말. 거기에는 무슨 의미냐면 나는 떳떳해. 나는 내가 하는 모든 건 다 옳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불편한 건 잘못된 거야. 이 생각부터 시작되는 내가 거거든요. 오라가 아니고 나만 오라는 거 그렇죠. 같아요. 그죠. 나만 오라. 이 이야기를 되게 길게 했는데 되게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여간 제가 스레드에 그거를 한번 그때 올렸었고 뭐 그렇게 얘기들이 많이 되긴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그 스레드에서 블락할 사람들 이렇게 쭉 쳐내고 팔로우 할 사람들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찾았다. 그 와중에 찾으신 분이에요. 미끼를 물어버렸어. 옳지. 오늘 출연자 확정. 이러고. 저도 되게 길게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길게 진지하게 또 이렇게 쓰는 그러니까 길게 쓸 만큼의 논리를 가지거나 그런 사람들도 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네. 이런 사실 논란이 동네마다 한 번씩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요즘에 이제 보드 오브 에듀케이션 교육위원회 이제 공청회 거의 월간마다 있는데 가면은 왜 이렇게 선정적인 책을 애들한테 읽히냐 논란도 많고 시위도 많이 하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레인보우 플래그뿐만 아니라 어떤 동네는 횡단보도를 무지개 색깔로 칠한 데도 있는데 근데 이런 그러니까 깃발이나 횡단보도를 이렇게 하는 데는 동네에서 가장 상권이 활성화된 곳에만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 외진데 안 하지.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타운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타운 정부 산하도 아닌 그러니까 BID라고 하는 비즈니스 아이가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무슨 비즈니스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무슨 이런 단체에서 네. 우리 동네 상권 살리기 이런 프로젝트로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정치 성향이 상관이 없잖아요. 어쨌든 돈 되는 거.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더 매출 늘어나는 건데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이거 상권 좋은 세블락에만 걸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온 동네에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돈이 되는 거를 이렇게 마다하지? 본인한테 어떤 손해를 끼쳤길래 그리고 심지어 솔직히 말해서 뜯어보면 세금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참 그런 점이 왜 이분은 뭔가 다른 데서 받은 상처를 여기서 푸시는 건가. 그런 느낌 저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뭔가 다른 데서 이런 것들을 왜 여기다가 그럴까. 이런 생각 나도 그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성관 씨 모시고 너무 이렇게 심도 깊은 얘기 그리고 미국 정치 또 우리들이 관심 갖는 유권자들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것들 그리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펀드레이저 해서 돈을 뭐 만드는 그런 얘기부터 레인보우 플래그 얘기까지 되게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어떠셨어요?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범위도 넓고 저 이렇게 처음 뵙는 사람 앞에서 마음속 얘기 다 잘 안 하는데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오히려 조금
독점이 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성관 씨한테는 이게 정치란 뭘까요? 원래 저희는 뉴욕시 모시고 나서 뉴욕은 어떤 의미냐고 여쭤보는데 그거보다는 정치가 어떤 의미인지. 정치 컨설턴트란? 네네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훈수꾼이다 이러면 혼나겠죠? 아니면 정치란 네네. 무엇인가. 다들 해야 되는데 다들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내가 뭘 원하는 게 있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 안 해도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말 너무 저는 싫어하거든요.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이제 물론 이제 엄마가 가끔 막 사과 깎아서 갖다 주시고 막 해주시면 사랑의 표현이구나 알지만 근데 사실 엄마 아빠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면 그게 아니잖아요. 말로 해야만 알잖아요. 그쵸.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인이든 아니든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든 영어를 하는 사람이든 내가 뭐가 필요하다, 내가 뭘 원한다 말을 해야 공동체에서 대화가 되고 결정권자들이 아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충분히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끄러운 사람들이 과대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나의 목소리는 누구나 내야 된다. 그래서 정치는 무엇인가 누구나 하고 있지만 하고 있다는 걸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장성관 씨에게 뉴저지란? 미국 50개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살기 좋고 맛있는 거 많고 좋은 제가 지지하는 마이키 셰를 후보가 이제 후보 승낙 그러니까 예비 선거 당선에서 스피치할 때 이런 말 했어요. 뉴저지는 카레도 있고 그러니까 커리도 있고 카놀리도 있고 미국에서 제일 맛있는 베이글도 있고 제일 맛있는 빙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모든 음식과 모든 것들이 베스트인 주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빙수를 맛보여준 사람은 장성관입니다. 그래요? 어디 빙수요? 모카 빙수? 이거 제가 직접 집에서 갈았어. 사장님 그 사진을 제가 DM 보내드렸는데 DM을 확인 안 하셔가지고 사장님 DM 확인하시면 광고해드릴게요. 그죠. 뉴저지가 참 살기 좋아요, 진짜. 괜히 뉴욕에서 일하고 뉴저지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오늘만큼은 그러면은 뉴욕시가 아니고 뉴저지시. 그렇죠. 오늘 송아 씨랑 너무 즐겁게 대화했어요. 네, 진짜 많이 배우고. 네. 약간 약간 제가 이렇게 정치가 미국 정치가 관념들이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제 머리에 구름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약간 이번 기회에 약간 막 쏟아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얘기를 들으면서 좀 스스로도 살짝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정말.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방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또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건축하는 도쿄였습니다. 원래였습니다. 이자였습니다. 자코였습니다. 성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